앵커리의 톡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시즌 그리팅 소식이 들리는 걸 보니까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나 봅니다. 사실 이번에는 소식이 안 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대구 콘서트 갔을 때 많은 분들과 그런 얘기 나눴거든요. 시즌 그리팅 소식이 없다 그랬는데요. 이명웅 씨 시즌 그리팅 소식이 공식 SNS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명웅 씨 공식 팬카페를 포함해서 SNS를 통해서 2024 시즌 그리팅 Always on my mind coming soon 안내드린다 라면서 이명웅 씨의 시즌 그리팅 출시를 예고했는데요. 이번에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라고 정했고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보면 Always on my mind coming soon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개된 이미지 컬러가 지난번에는 올해 그러니까 2023 시즌 그리팅은 핑크였잖아요. 다음 해, 그러니까 2024년의 시즌 그리팅은 라벤더색 패키지입니다. 야,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그죠? Always on my mind 라고 되어 있고요. 이 타이틀에 적혀 있는 시즌 그리팅이 라벤더색 패키지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시즌 그리팅 안에는 어떠한 사진들이 있을지 그리고 이명웅 씨 표정들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 작년에 제가 시즌 그리팅을 구매를 하면서 그 다이어리를 한 권만 샀는데요. 잘못했다는 생각을 두고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이어리는 2권을 사리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는 보관용이고 하나는 내년에는 정말 이명웅 씨의 그 시즌 그리팅 안에 있는 다이어리를 한번 직접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서 말레이시아에 여행 가셨던 도중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11월 21일에 말레이시아 여행을 갔는데 한식당에 이제 저녁을 드시러 가셨나봐요. 저녁 노을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한인 남성 30대, 그러니까 30대의 한국인 남성분께서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불러서 우리 팀이 소리 지르고 난리 부르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떤 남성분이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부르니까 다들 막 환호하셨던 모양입니다. 또 옆에 앉아 계신 또 한 분의 영시 팬이 계셔서 너무 신나게 노래 부르고 손도 흔들고 잘 놀다 왔어요. 어느 나라를 가든 영시님들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전 세계에 이명웅 씨 팬들이 정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행 중에 반가운 소식을 아까는 전해주셨고요. 애선님께서는 시카고에서 소식을 주셨었어요. 이미 이제 며칠 전에 올려주셨는데 이제야 소개를 해드리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시카고에서 좋은 소식을 올려봅니다. 루마니아인 친구에게 이명웅님 상암 콘서트 발표 현장 유튜브를 보여주셨대요. 애선님이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정말 운이 좋게도 그 콘서트장 옆에 잠실 K스포돔 옆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티켓을 양도받으셔서 티켓 없으셔가지고 너무 속상해 하셨거든요. 아드님이 티켓팅 해주신다고 했는데 실패하셔가지고 너무 속상해 하셨는데 어쨌든 이명웅 씨 얼굴을 보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암 콘서트 발표 현장 유튜브를 보여줬대요. 루마니아인 친구에게. 그랬더니 I know him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I know him?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올여름에 루마니아를 방문했을 때 삼촌이 하루 종일 콘서트 동영상을 TV로 보고 있어서 자기도 봤대요. 그러니까 삼촌분이 이명웅 씨의 콘서트 동영상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까? 영웅님 전 세계 구석구석 노래가 퍼지고 있어요. 많은 나라에서 콘서트 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까지 커넥하시면서 시카고에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루마니아인 친구면 그러면 애선님 삼촌분도 루마니아인이시겠죠? 그런데 루마니아인 삼촌께서 콘서트 동영상을 TV로 보셨다는 거죠? 어머,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혹시 애선님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사건의 정황을 좀 자세히 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루마니아를 방문했을 때 삼촌이 어떻게 콘서트 동영상을 봤는지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진짜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경로로 임영웅 씨 콘서트 동영상을 그분께서 보게 되셨는지, 아니면 혹시 루마니아에 사시는 또 루마니아인이 아니신 분이신지 이런 궁금증들이 생겨서요. 어쨌든 임영웅 씨 노래가 전 세계에 구석구석 퍼진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혹시 동영상을 보시면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임영웅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해외 활동을 많이 했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임영웅 씨가 마마 어워즈에서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11월 28일 일본 도쿄돔에서 2023 마마 어워즈가 열렸는데요. 본상인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를 받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투표를 하셨었는데 아이돌 사이에서 유일한 솔로 가수로 임영웅 씨가 2023 마마 어워즈의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에 선정이 됐고요. 임영웅 씨가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본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덕분에 마마에서 뜻깊은 상을 받아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영상에 수상 소감을 하면서 행복하고 건강하시라면서 건행으로 인사를 했는데요. 이번에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는 10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글로벌 팬 투표로 진행이 됐는데요. 임영웅 씨를 비롯해서 방탄소년단,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투마로우바이투게더, 제로베이스원, 엔하이픈, 에이티즈, NCT 드림, 트와이스 등 총 10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이게 해외 팬들이 굉장히 많이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였기 때문에 임영웅 씨는 해외 활동이 지금까지 시상식 외에는 크게 없었잖아요. LA 콘서트를 제외하면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또 크게 기대를 안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영웅시대 팬분들이 임영웅 씨의 소감처럼 열심히 해주셔서 이번에 글로벌 팬 투표로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상을 수상을 했고요. 보니까 마마 인스타그램에도요. 임영웅 씨의 사진이 올라와 있네요. 이렇게 그 폴라로이드가 나왔을 때 런던보이랑 폴라로이드가 나왔을 때 그 사진과 함께 이렇게 트위터에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팬분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던데요. 이게 그 마마 그 트로피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트로피는 자세히 보지 않았었는데 작년에 마마가 리브랜딩을 하면서 임영웅 씨도 이제 마마 어워즈에 참석을 해서 2곡이나 노래를 불렀었잖아요. 그때 무대가 너무 멋있었고 또 임영웅 씨가 입었던 의상들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었는데 그때를 떠올려 보니까 이게 꺼지지 않는 열정, 한계가 없는 성장, 나만이 가진 고유성, 룰을 넘어선 확장, 끝이 없는 꿈, 멈추지 않는 도전. 이게 딱 임영웅 씨를 뜻하는 것 같다. 어떤 팬분께서 SNS에 올려놓으신 거를 제가 봤는데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거를 접하신 분들이 정말 그 한자야 놀자님의 표현을 빌자면 목구멍에 걸린 생선가시가 쑥 내려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스포티파이 때문에 불안불안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좀 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는데 장하게도 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글로벌 아이돌 그룹상에서 유일한 솔로 가수가 임영웅 씨였고요. 알고 보면 영웅시대 제야의 숨은 스포티파이 고수들이 많았나 보다고 얘기를 하셨네요. 인스타그램에 임영웅 씨 수상 소감이 올라와 있는데 헤어랑 의상을 보면 딱 대구 콘서트 무대에 오르기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서울 콘서트의 경우에는 머리가 조금 더 길었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이번에 대구 콘서트 같은 짧게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헤어스타일로 봤을 때 대구 콘서트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찍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마 임영웅 씨가 대구 콘서트 때 수상소감 영상을 촬영했으니까 수상하는 건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아마 얘기하고 싶었을 거라고 팬들에게. 그런데 그걸 꼭 참고 웃는 모습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마가 끝났으니까 MMA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영웅 씨에 대한 칼럼이 하나 실렸는데요.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2023 임영웅 씨 콘서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창선 박사님이 쓴 문화 이야기인데 제목은 임영웅은 조용필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주현미 밴드마스터 이반성님께서
한국 가요사상 최고의 남자 가수 베스트 3를 꼽는다면 남인수, 조용필, 임영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마 통계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건 임영웅입니다. 라고 했던 발언. 그리고 권태현 음악감독 잘 아시죠? 현 시점에서 이 장르 저 장르 넘나들며 모두 소화하는 유일한 가수는 임영웅 씨가 아닌가 합니다. 조용필 선배님 이후로 따라서 진정한 크로스오버를 해보고 있는 혁명가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대중음악을 오래 해온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임영웅 씨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근데 임영웅 씨에 대한 찬사가 이 유찬선 박사님은 궁금하셨던 거죠. 평소 트로트를 듣는 일이 없으니까 임영웅 씨 노래도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잠깐 스쳐 지나갈 뿐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창선 박사님이 직접 공연을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공연 보는 일이 쉽지가 않으니까 천신만고 끝에 대구 엑스코 공연을 앞두고 취캐팅에 성공해서 11월 24일에 기차를 타고 대구에 가서 마침 임영웅 씨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다라고 썼습니다. 제가 이거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유창선 박사님 원래 시사평론을 진짜 오래 하시던 분이거든요. 지금은 시사평론가, 정치평론가 진짜 많은데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의 거의 1세대 시사평론가가 바로 유창선 박사님이에요. 저도 같이 방송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이분이 임영웅 씨한테 관심을 가졌다는 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웠고요. 한마디로 대단하고 좋은 가수였다는 겁니다. 출연자 없이 혼자서 노래하고 댄스하고 사회 보면서 150분간의 공연을 알차게 이어간다. 3시간이었는데 가수에게는 최대의 찬사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노래를 정말 잘 부른다는 겁니다. 한영웅 씨 얘기처럼 정말 특별히 힘들이지 않고 인상도 쓰지 않으면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노래를 부른다고 하셨네요. 고음역대에 가서도 남들처럼 힘들이는 표정이 아니었고 목소리 자체도 좋은데다 발성도 제대로고 그래서 듣기 편하다는 겁니다. 노래의 전달력이 뛰어나니 가수로서 그만한 강점이 있을까? 였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박사님은 임영웅 씨를 트로트를 불렀던 가수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날 임영웅 씨가 부른 트로트곡은 전체 가운데 일부였다고요. 그러면서 임영웅 씨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모던 락, 시티팝 같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었다고 하셨네요. 두올다이를 부르면서 EDM에 도전하고 런던보이와 폴라로이드 같은 모던락 계열의 노래를 칼군무와 함께 부르는 임영웅 씨를 보면서 임영웅 씨가 모든 장르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멋진 무대를 보여줬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임영웅 씨는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139주 연속 1위에 오르고 있어서 다른 아이돌 그룹을 제치고 있죠. 어떤 장르의 노래를 불러도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린다. 군무와 함께 런던보이를 부르는 임영웅 씨를 향해서 응원봉을 흔들며 환호하는 60, 70대 여성들 모습에서 두 세대의 문화가 합해지는 광경을 발견한다. 제가 25일날 관람을 해서 24일의 상황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뮤직통님도 가시고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 가셨는데 60, 70대 여성 팬들의 모습이 좀 더 인상적이셔서 그랬는지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임영웅 씨는 대중가수로서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 노래 잘하지, 잘생겼지, 인간미를 느끼게 하는 친근한 말솜씨에 굳이 호불호가 나뉠 이유도 없고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가수라고 표현하셨군요. 어려웠던 환경을 딛고 성공했다는 휴먼의 서사도 선한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대중의 정서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사연, 그런 시간을 거쳐서 미스터트롯에서 자기 실력으로 1등을 차지한 스토리는 그를 향한 응원의 마음이 들게 한다는 거죠. OST 곡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노래들은 참 애틋하고 아리면서도 울림이 큰 깊이를 느끼게 한다. 우리 부모들에게는 그런 애틋한 사랑과 아린 이별의 추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힘들게 살아온 인내의 시간이 있었고 그런 부모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이 임영웅 씨가 노래를 했다는 거죠. 30대 초반의 가수에게서 이문세 씨나 김광석 같은 선배 가수가 불렀던 것보다 더 깊은 울림이 전해지는 것은 희한한 일이다. 이게 진짜 제가 생각하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임영웅 씨가 부르는 이 노래들이 훨씬 선배 가수들이 부르는 것보다 깊이가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냥 임영웅 씨 실력이라고 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곡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건 아티스트의 능력인데 그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지만 답을 해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그래서 그 자체가 임영웅 씨의 실력,
아티스트로의 표현력 그리고 이해력이라고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부모들에게 이런 효자가 어디 있겠는가. 특히 작년 세대들이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이 찡해지는 건 고단했던 삶에 대한 위로와 힘을 주기 때문이다. 거친 세상이지만 나를 믿고 가. 히어로.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모래알갱이라는 그의 노래는 쉽지 않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치유의 힘을 발휘한다고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공연하다가 무대 내려와서 객석을 한 바퀴 돌면서 청중들에게 인사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공연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임영웅 씨에게 열광하고 그의 손을 잡아보고 싶어 했다. 이제는 문화적인 현상이 돼버린 임영웅 현상이 단명하지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 본인의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고 공연장마다 친절하게 안내하며 자원봉사하는 영웅시대의 막강한 팬덤이 있다. 그리고 그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받는 장년 세대들이 있는데 폭넓고 다양한 음악들에 도전하려는 본인의 노력은 계속될 것 같다. 임영웅 씨가 콘서트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죠.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임영웅이 되겠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우리 대중음악사에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대중의 변함없는 호응을 받았던 가수로는 조용필 씨를 꼽을 수 있는데 이제는 트로트 가수로만 가둬둘 수 없는 임영웅 씨의 음악적 재능을 보면서 그가 조용필 씨를 넘어서는 우리 대중음악사의 거목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임영웅 씨와 다른 아티스트는 좀 다른 길이어서 저는 누구를 뛰어넘는 누구에 비견하는 이런 단어가 그렇게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유찬선 박사님은 임영웅 씨 공연을 많이 보신 게 아니고 또 음악을 많이 들으신 게 아니니까 이런 시선을 좀 갖게 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임영웅 씨 콘서트를 보고 우리 엔터 산업의 성장을 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셨다고 하네요. 공연장 전면에 무대 양쪽으로 초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서 관객들이 임영웅 씨 표정을 하나하나 볼 수 있었는데 객석 한복판에 통과하는 T자형 돌출 무대는 어느 자리에서든 임영웅 씨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줬다는 거죠. 공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동선과 움직임이 일사불란하고 차질이 없이 정확해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우주를 컨셉으로 삼았던 기획과 연출은 더 이상 쌈마이를 떠올릴 수 없는 고급스러움 자체라고 하셨네요. 서울 공연을 좀 보셨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더 많이 놀라시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임영웅 씨가 이제 내년 5월에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새로운 콘서트를 갖잖아요. 이곳에서 단독 콘서트를 여는 가수는 이제까지 싸이 씨가 유일했는데 임영웅 씨가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한 자식들의 피켓팅 대전이 다시 한판 벌어질 판이다. 굳이 효도용이 아니라도 내 자신이 즐기며 행복감을 느끼기 위한 공연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유창선 박사님이 임영웅 씨 콘서트를 다녀와서 글을 쓰셨다는 건 굉장히 반가웠고요. 주로 시사평론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셨고 또 임영웅 씨에 대해서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트로트 가수라고 표현하기도 하시고 또 다른 아티스트에 비견하기도 하셨지만 본질은 콘서트 가시고 나니까 단박에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임영웅 씨가 임영웅 씨만의 길을 아주 멋있게 새로운 길을 가기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티켓 교환 문의가 왔습니다. 왕02 WANG02님께서 구독자라고 하면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이분께서는 중학생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분인데 이번에 부산 콘서트 2자리를 연속으로 구입을 했는데 콘서트 날이 아이들 기말고사랑 겹쳐서 콘서트를 못 보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수업 때문에 일요일밖에 콘서트를 못 가셔서 혹시 대전 일요일 콘서트 티켓이랑 부산 일요일 콘서트 티켓을 교환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대전이라도 꼭 가고 싶다고 하시니까요. 혹시 대전 콘서트 티켓과 부산 콘서트 연속 2자리 티켓을 교환하실 분은 저희 mediaolcon.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앵커리의 똑TV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셔서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콘서트 중에서 이분이 12월 31일 티켓 한 장을 12월 30일로 교환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0일 날 티켓을 가지고 계시는데 12월 30일로 교환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올해 12월 30일 티켓을 갖고 계신 분이 마지막 날
올해 마지막을 이명웅 씨랑 보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역시 같은 방법으로 mediaolcon@gmail.com 카카오톡에 앵커리의 똑TV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이 나오거든요. 친구 추가하시고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교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